이제 녹화합니다. 나중에 이제 녹화분은 그 유튜브에 실어서 거르지 않고 그냥 바로 뭐 볼 사람이 있겠나 싶지만 혹시 볼 사람이 있으면 녹화분은 거기에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질문이 좀 들어와서. 이거 요 질문이 잠깐만 요것도 질문 좀 보고 갈게요. 지금 요게 오른쪽의 차입금은 빌린다는 뜻이에요. 요거는 빌리는 개념이고 요거는 갚는 개념이에요. 갚는 개념. 그러니까 현금이 들어오면 빌리는 개념이에요. 차입금을 빌리고라고 해석해야 되고 부채가 증가하죠. 갚은 게 아니에요. 왼쪽에 차입금이 들어오면 갚고로 해석을 합니다. 갚고로 해석하니까 얘는 부채가 감소되는 거예요. 어, 이쪽으로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현재 우리 입장에서 이쪽으로 해석하는 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 부분 어려워합니다. 어려워하고 요렇게 해석해 주세요. 요렇게. 요거만 먼저 포인트. 요거는 나중에. 아까 그 질문했던 게 그 거래일 판료소 기준이 바로 이쪽이거든요. 이쪽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연결돼요. 그다음 발생하고. 근데 요거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내용상 비용이 발생한다라고 제가 해놨거든요. PPT 잠깐 원본 좀 보고. 음. 여기는 비용이 발생하고 여기는 수익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비용의 발생도 사실은 비용이 들어온다는 개념하고 같아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볼펜을 샀어요. 이 볼펜을 사면 볼펜이 들어오고라고 해석하잖아요. 사실은 볼펜을 샀으니까. 그런데 회계에서는 발생했다라고 표현해요. 이것의 차이가 뭐냐면 해법상으로는 100만 원 차이예요. 100만 원 차이. 그러니까 100만 원 이상의 물건이 들어오면 자산으로 인식하고 100만 원보다 작으면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기준으로 100만 원보다 많으면 들어오고의 개념이 갖는 거고 100만 원보다 작으면 발생하고의 개념을 갖는 거죠. 물론 꼭 이렇게 실물적으로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있죠. 급여라는 개념은 사실은 그 직원의 시간과 능력을 돈 주고 사는 거잖아요.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들어온다는 개념이 거의 같아요. 수익의 발생의 의미는 자산이 나간다는 개념하고 사실은 또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상품을 팔잖아요. 상품을 팔게 되면 자산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나가고의 개념이나 수익의 발생이라는 개념은 되게 비슷해요. 되게 비슷한데 제가 아까 전에 이런 이야기 했죠. 하나의 물건에는 두 개의 가격이 있다. 원가의 가격도 있고 매가의 가격도 있다. 다 서로 다른 게 아니라고. 그런 면에서 좀 구분이 됩니다. 이건 또 뒤에 가서 여러분들이 또 이해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약간 좀 흘려들으세요. 이제 직역 한 번 더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컴퓨터가 들어오고 현금은 들어오고의 개념은 약간 자산적인 개념. 컴퓨터가 들어오고 현금이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의 개념은 자산. 우리 입장에서는 자산도 힘들어요. 지금은 자산이라는 개념 자체도 힘들어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갚고 이렇게 현금을 빌리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 어감상 현금이 나가고가 맞는 거죠. 현금은 자산이기 때문에 나가고예요. 현금이 이제는 자산이니까 들어오고 차입금을 빌리고로 가야 돼. 빌리고. 시계. 차입금이 빌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현금이 자산이니까 들어오고 자본금은 엄마에게 돈을 빌리고 이렇게. 차입금을 갚고 이러면 이제 부채. 보통 예금이 나가고 이렇게 하면 자산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현금이 나가고
급여가 들어오고 해도 되는데 이때 개념은 쓰는 개념이에요. 내가 돈을 버는 급여가 아니라 회사에서 돈을 쓰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급여가 발생하고 이렇게 용어요. 왜냐하면 우리 회계는 발생주의라는 게 뒤에 배울 건데 발생주의거든요. 그래서 발생이라는 용어를 좀 써요. 발생하고 비용이 발생하고 현금이 들어오고 매출이 발생하고 이렇게 이제 보통 봅니다. 자, 여기서 슉슉슉슉 한번 가려볼게요. 지워볼게요. 좀 지우고 또 지우고 지우면 이렇게 세 가지가 남죠. 세 가지가 남은 상태에서 검은색 지우고 파란색만 남죠. 요거 이렇게 정리하면 이런 배치가 되죠. 많이 본 개념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여기서 여기 바로 입혀야 더 좋죠. 이렇게 발을 정자의 모습을 띠고 있고 얘는 발을 정자 거꾸로의 모습을 띠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발을 정자와 발을 정자 거꾸로의 모습이 사실은 아까 이제 누가 이야기했던 거래의 8요소 기준입니다. 이게 바로. 근데 거래의 8요소에 무슨 8요소예요? 지금 몇 개? 하나, 둘, 셋, 넷, 5개밖에 없는데. 반대 계정이 있어서 그래요. 반대 계정이 뭐냐면 자산이 이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이 화살표를 안 배웠잖아요. 이 화살표 빼고 배웠잖아요. 예, 여기에 적혀 있는 것이 전부 다 증가입니다. 증가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가면 뭐죠? 자산의 감소가 있고요. 요거 반대로 가면 부채의 감소가 있고요. 얘를 반대로 가면 자본이 감소가 되는 거죠. 이를 가면 내전화기는 이 시간만 딱 되면 QR코드로 바뀌어요. 내가 뭐 설정을 잘못했나 봐. QR코드로 딱 바뀌어요. 또 딴소리 했어요.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래서 거래의 8요소예요. 이렇게 해서 거래의 8요소. 어느 책에는 거래의 10요소라고 하기도 해요. 비용의 요 반대말이 뭐죠? 비용의 감소죠. 수익의 반대가 뭐죠? 수익의 감소죠. 감소라는 말을 안 하고 수익이나 비용은 발생한다는 표현을 쓰고 감소의 개념보다는 취소의 개념이 돼요. 그래서 비용이 취소가 되고 수익이 취소가 되고 이렇게 되면 거래율 욕하는 것 같지 않아요? 10요소, 10요소, 10요소라고 합니다. 10요소라고 책에 소개하는 것도 있고 대부분의 책은 거래의 8요소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일단은 거래의 8요소, 거래의 8요소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시험에 안 나오고 그냥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친구라 이 친구예요. 우리가 지금 외워야 되는 것은 머릿속에 외워야 되는 거는 이미 첫째 시간부터 제가 누누이 많이 강조했던 발의정자와 발의정자 거꾸로의 모습이에요. 이익은 결과물이기 때문에 거래의 8요소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전부 다 증가예요. 전부 다 증가. 여기서 살짝 번외 수업 좀 할게요. 제가 아까 T자 계정의 모습을 보여드렸고 얘가 자산이라고 했잖아요. 자산이 왼쪽이죠. 여기 왼쪽이고 여기 오른쪽이에요. 왼쪽이 증가니까 자산은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예요. T자 계정으로. 그러면 부채는 어떻게 되냐고요? T자 그렸을 때 부채를 그리면 부채는 오른쪽이 증가죠. 얘가 오른쪽이 증가입니다. 오른쪽이 플러스, 왼쪽이 마이너스. 자본으로 가면 자본도 마찬가지예요. 자본은 오른쪽이 플러스고 왼쪽이 마이너스입니다. 일단은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인데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 볼게요. 지금 여러분들 이거 필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듣고 흘리셔도 돼요. 뒤에 다 나와요. 플러스의 공식은 T자의 공식은 플러스 밑에 기초, 단기, 기말 이런 니은자를 그립니다. 이런 니은자 요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기초, 단기 요렇게 기말의 개념이 갖는 거죠. 여기가 플러스니까 여기가 기초,
단기 여기가 기말인 모습입니다. 이거는 지금 학습할 부분이 아니에요. 학습할 부분이 아닌데 제가 흔히 말하는 던지기입니다. 던지기. 그냥 한번 교양학습 듣듯이 한번 들어봐라. 나중에 이제 중요하니까. 여기는 뭐냐고요? 자산이 마이너스 되는 거래요. 그럼 여기는요? 부채가 마이너스 되는 거래요. 여기는 자본이 마이너스 되는 거래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수익과 비용도 마찬가지예요. 수익과 비용도 마찬가지인데 일단은 T자 계산까지 제가 공식까지 한번 더 해봤어요. 플러스 기초 단기 기말 마이너스 되는 거래. 뭐 이런 식으로 느낌만 갖고 갑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자산, 부채, 자본 보이는 것이 전부 다 증가 항목이다. 증가 항목.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는 수익과 비용이 증가하는 항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가 거래의 판례서입니다. 얘가 거래의 판례서.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가, 감소, 발생. 근데 이렇게 외우는 것보단 아까 한글로 인, 아웃의 개념은 자산, 빌리고, 갚고의 개념은 부채와 자본, 얘는 수익의 발생, 비용의 발생 이런 개념으로 가면 된다. 이제 붕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줌에 보니까 제 사진이 위에 걸려가지고 옮길 수 있나요? 네, 전화기는 밑으로 하면 내려가네요. 여기 사진이 여기에 이렇게 있죠. 이걸 밑으로 내려오시면 될 것 같아요. 내려오시면 일단은 내용상 제가 이 문제가 이제 문제입니다. 문제. 제 75회에 또 나오는 문제인데 처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계정 과목을 뽑아내는 겁니다. 계정 과목을. 계정은 자산, 부채, 자본을 계정이라고 하고 자산, 부채, 자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반애들의 한 명을 과목이라고 합니다. 과목. 그래서 계정 과목을 뽑아내고 과목을 뽑아내고 두 번째를 해야 되는 게 배치입니다. 오른쪽에 가냐 왼쪽에 가냐. 세 번째는 이제 숫자 계산입니다. 숫자 계산. 그런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려운 게 뭐냐면 계정 과목 뽑는 것부터 어렵습니다. 계정 과목이 무슨 종류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려울 거고. 두 번째 이제 계정 과목이 약간 익숙해지는 거는 1회차가 다 끝나면 보면 예를 들어서 영어 단어로 치면 영어 사전에 있는 모든 영어 단어를 다 쓰진 않잖아요. 우리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 계정 과목이 여러분들이 약간 익숙해지기 시작해요. 그럼 두 번째 헷갈리는 게 뭐냐면 배치입니다. 배치가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린애들한테 신발 신으라고 그러면 진짜 신기할 만큼 거꾸로 신습니다. 거꾸로. 짝짝이라고 하죠, 우리가. 여러분들도 배치를 거꾸로 정말 많이 할 겁니다. 어느 순간에 신발을 바로 신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바로 신을 때 여러분들도 배치를 똑바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세 번째 고민이 아마 숫자일 겁니다. 숫자. 이렇게 세 가지 몫으로 하면 되는데 제가 일단 계정 한번 뽑아볼게요. 영업부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계정 과목이 뭐냐면 세금과 공과입니다. 얘를 뽑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보통예금일을 뽑아낼 수가 있죠. 뽑았어요. 두 개를 뽑았는데 물론 이제 배치입니다. 이제 두 번째 배치로 옵니다. 배치. 한 놈은 세금과 공과고 한 놈은 보통예금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세금과 공과부터 배치해도 무방해요. 상관은 없지만 가장 쉬운 건 뭐냐면 보통예금의 위치가 훨씬 쉬워요. 어떻게 지금 해석 한번 해보죠? 보통예금이 인이에요, 아웃이에요? 읽어보니까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납부하였다 이렇게 되잖아요. 나갔지, 아웃이지. 아웃이면 딱 이제 붕괴가 되는 거죠. 여기에 보통예금이 나오는 거죠. 그럼 얘는 자동적으로 왼쪽에 올 수밖에 없어요. 두 놈밖에 없는데 어떻게 한쪽에 나시나요? 왼쪽에 가야죠. 답은 얘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를 보면 처음에 얘를 통해서 이렇게 쓰는 것이 답이에요. 이렇게 쓰는 것이 답인데 처음에는
얘를 통해서 위로 가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직역한다고 했잖아요. 보통 예금이 아웃되고 세금과 공과가 발생하고 그래서 그리고 나서 문제를 읽어보면 자동차세를 세금과 공과로 했구나. 보통 예금이 아웃되었구나. 이 부분은 지금 고민하지 말라고. 어렵다고 지금 대충. 알겠죠? 여기까지 생각하는 것도 좋아. 당연히 여기 시험에 나오느냐? 나오죠. 나오는데 지금 여기까지 생각하면 머리 복잡해요. 그래서 나가고 세금과 공과 발생하고 그다음 위에 문제 보고. 자, 볼게요. 지금 문제 보니까 이거와 이거와 이거 세 가지를 뽑아내야 되네요. 위에는 두 가지라서 좀 더 쉬웠을 건데 지금은 세 가지를 뽑아냈어요. 단기 대여금이라는 개정 과목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이자는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이자로 시작되는 놈이 이자 비용도 있고 이자 수익도 있어요. 일단 넘어갈게요. 일단 넘어가고 세 번째, 보통예금. 이 세 가지의 개정 과목이 나온 거죠. 그 다음 꼼꼼하게 생각 한번 해보는 겁니다. 지금처럼 생각하는 거 여러분들 2단계에서 가서 해야 돼요. 2단계에 가서. 1단계는 다 보고 바로 가는 거예요. 단기 대여금은 단기는 이제 짧다는 뜻이고 대여금은 빌려준 거예요. 빌려준 거. 차입금은 뭐죠? 차입금. 차입금은 빌린 겁니다. 빌린 거. 이 단어조차 힘들 수 있습니다. 이 단어조차. 내가 이 단어를 쓰지 않은 사람들은 대여금과 차입금을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약간 이렇게 상상하는 것도 좋아요. 비디오 빌려주는 데가 어디죠? 비디오 빌려주는 데가 이제 없어졌죠. 넷플릭스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 비디오 빌리는 데가 어디죠? 비디오 대여점이죠. 원래 비디오 대여점 그 다음 CD 대여점으로 바뀌었죠. DVD 대여점으로 바뀌었다가 좀 없어졌죠. 뭐 아직도 있는 것도 있겠지만 요즘 넷플릭스 때문에 다 무너졌죠. 그래서 빌려준 것에 대한 플러스 이자는요. 왜 이 이자는 빌려줬으니까 받아야 되죠. 이게 이자 수익이고요. 빌린 것에 대한 이자는요. 돈을 빌렸으니까 줘야 되죠. 이자 비용입니다. 요 논리를 조금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자가 나오면 대여금 때문에 답은 이자 수익이 답이 되는 거죠. 일단 세 가지 됐습니다. 세 가지가 나오면 첫 번째 제가 뭐라고 했죠? 뽑아냈어요. 뽑아내고 두 번째 뭐냐면 배치시킬 겁니다. 배치시킵니다. 이 배치를 시키면 세 가지의 개정 과목이 있을 때는 숫자를 같이 배치시키면 조금 더 편합니다. 숫자를 같이 배치시키면 조금 더 편합니다. 가장 쉬운 거 보통 예금입니다. 자, 보통 예금이 1이에요? 아웃이에요? 그렇죠. 보통 예금이 입금되었다니까 당연히 인이지. 야, 너 일로 와. 그럼 일단 보통 예금 먼저 배치시켰어요. 보통 예금 배치시키고 제가 뭐라고 했죠? 숫자도 같이 배치시키면 조금 더 편하다고. 가만히 좀 생각 한번 해보는 거예요. 대여금하고 이자가 발생되었고 보통 예금의 계좌에 돈이 303만 원 들어왔네요. 303만 원이 돈이 들어오면 당연히 300 너는 일로 가야 돼요. 차 대변 평균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단기 대여금이 일로 오고 이자 수익이 일로 오는 거죠. 그 다음 답을 보면 이제 어떤 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거래 판례서까지 습득을 하면 바로 이자 수익 들어와요. 근데 아직 안 되니까 요거 있죠.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거래처라고 합니다. 우리가 시험 칠 때는 단기 대여금 이렇게 쓰고 말겠죠. 그렇죠? 우리가 전산에 입력하는 게 주 원인이 그거기 때문에 다 이렇게 깔끔하게 보통 예금 또 보호 이렇게 쓰고 말겠죠. 네, 많은데 이때 가로 열고 거래처가 특이하지 않는 이상 제가 앞으로 거라고 표현할 거예요. 문제에 보면 연수상사 있는데 여기 연수상사 이랬으면 귀찮잖아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단기 대여금 이렇게 합니다. 이 거래처는 연습하면 돼요. 연습하면 됩니다. 이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연습하면 되는데 어쨌든 이 단기 대여금 얘는 거래처를 얘는 쓰지 않으면 감점 1점 받습니다. 제가 감점 1점 받는 게 몇 개 있어요. 도교 8 쓰지 않으면 감점 1, 거래처를 적지 않으면 감점 1. 거래처는 채무 거래에서 거래처를 걸어야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아직 여러분들이 채권 채무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럼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내가 오늘 슈퍼마켓 장사를 하는데 고객이 와서 물건을 사갔어요. A라는 사람이 물건을 사갔어요. 그냥 팔면 되지. 그 사람 이름을 굳이 알 필요 없잖아요. B라는 사람이 와서 물건을 사갔어요. 나는 그 B라는 사람 이름 굳이 알 필요 없잖아요. 누구에게 물건 판 거는 별로 안 중요해요. 그런데 C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물건을 사면서 주머니를 막 뒤지더니 내가 지금 깜빡하고 돈을 안 들고 왔네요 이러면서 제가 요 앞이 집인데 갔다 와가지고 가서 내 돈 들고 올 테니까 조금만 좀 기다리세요 하고 물건을 들고 가는 거야.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의 무엇을 알아야 되죠? 이름과 연락처를 알아야 되죠. 그런 거래. 그런 거래를 채권 채무 거래라고 합니다. 채권 채무 거래에서는 거래처를 무조건 적어야 돼요. 나는 보통 예금에도 그냥 거래처 걸었는데 상관없습니다. 세금과 공과에 거래처 적었는데 상관없습니다. 맞게만 적는다면 틀렸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적어야 되는데 안 적었어요. 이런 데는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고 여기는 무조건 적어야 돼요. 안 적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단점 1점. 단점 1점이 비례를 하십니까? 70점이 69점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충격적인 숫자 아닙니까? 합격과 불합격의 사이예요. 그래서 이 1점 1점 쓸데없이 감점 받지 말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연습할 때 어떻게 하냐면 단기 대여금 같이 읽어주는 연습을 하면 어느 순간 돼요. 이거는 대부분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연습할 때 거라고 해서 적도록 적기 바랍니다. 자, 뽑아보겠습니다. 뽑아볼게요. 거래처라는 말이 나오면 접대비라는 걸 뽑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접대 조금 이제 다르게 해석해 볼까요? B로 끝나면 통상적으로 비용입니다. 비용은 우리 이제 거래 판료서로 제가 적어놓은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했을 때 비용이 여기 있죠. 여기가 비용이죠. 야, 너는 왼쪽이야. 이렇게 해드리는 거죠. 왼쪽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 보통 예금에서 이체했다. 곰곰하게 생각해 보면, 보통 예금이 인인가요? 아웃인가요? 이체하였다. 나갔죠? 얘가 아웃이 되는 거죠. 얘가 여기로 떨어집니다. 여기가 보통 예금. 그런데 추천은 접대비 먼저 하는 거 비추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현금이나 보통 예금의 위치부터 찾아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현금이나 보통 예금을 배치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통 예금 적고 그다음 접대비죠. 나중에 되면 이제 접대비 쓰고 보통 예금 씁니다. 지금만 in out. 얘는 나가고의 개념이니까 자산. 얘는 비용이니까 비용의 발생.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까지는 곁들이로 들으시고 그럼 나중에 되면 이제 얘는 어디로 가냐면 손익계산서 날아가고요. 얘는 재무상태표로 날아갑니다. 재무상태표로. 중간에 이제 어떠한 코스로 이렇게 분기장 갔다가 통계정원자금으로 정리되었다가 갔다가 학계단의 시장표 갔다가 손익계산서 이렇게 갑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것에 다 배치가 되는 거죠. 뭐 때문에? 분계 때문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전 직원들의 격려 차원에서 만날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식사비용을 판매장 직원의 식사비를 뭐라고 하냐면 복리후생비랍니다. 예.
예, 느낌 옵니까? 그렇지만 요거는 카드로 결제했다. 요거는 돈을 안 줬다는 뜻이에요. 미지급금. 거래처는 만나 식당이 아니라 카드겠죠? 카드. BC 카드. 저는 이제 나중에 거라고 쓰라고 하는데 저는 또 BC 카드 썼네요. 이럴 때는 인과 아웃의 개념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헷갈려요. 이런 문제가 위의 문제보다 여러분들 훨씬 헷갈리게 해요. 이럴 때는 비용은 왼쪽이다. 그래서 왼쪽에 복리후생비, 오른쪽에 빌렸다라는 개념. 미지급금 거. 그래서 얘가 30만 원.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분개를 한번 해봤는데 느낌이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두 부류가 나올 겁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한 부류. 별거 아닌데요. 한 부류. 제가 제가 분개를 어려워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를 다 짬뽕으로 생각하니까 어렵더라고요. 이것도 생각하고 이래 하지 말고 오늘 수업이 끝난 이후에는 네 가지만 정리하세요. 네 가지. 들어오고 나가고 빌리고 갖고 요 네 가지. 발생하고까지 하면 좋고 발생하고는 양쪽이니까 우리가 지금 시간이 남아서 더 이상 진행을 안 할 거고요. 그 분계 우리 반 있잖아요. 우리 반. 우리 반 안에 있는 그 분계를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차피 분계하는 시간이니까 분계. 그리고 한 5분 정도 남았을 때 제가 마무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회계 2급 일반 전표 문제보험집. 제가 여기 딱 봐도 3회 이렇게 되어 있죠. 3회 되어 있는 게 뭐예요? 몇 회라? 3회라. 1회 하고, 그 다음 이것도 2회 하고, 그 다음 3회 하고, 이렇게. 3회 하면 무엇이 온다? 합격증이 온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면 됩니다. 여기 나오죠? 금계에는 지정기 없다. 제 사부님이 그렇게 했던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적어놨어요. 이거 적을 때, 술 먹고 적은 겁니다. 술 먹고. 막, 약간 술 취한 상태에서, 장문을 했습니다. 장문을 했고, 이제 여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레벨인가? 우리 회계 2급의 레벨이 어느 정도인가? 한번 볼게요. 처음에는 여러분 이거 다 보고 바로 다 보고 바로 보셔야 돼요. 사원 강은비의 출장비로 현금 나왔고 뽑아냈어요. 바늘로 이렇게 톡 쑤셔가지고 계정 암호를 쭉 뽑아내는 거예요. 현금을 우선 계산하여 지급했고 미리 줬다 이 뜻입니다. 미리 줬다. 미리라는 뜻이에요. 미리 주고 출장비 사용 명세서를 받아서 출장비를 정산키로 했다.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해요. 계정 과목이 미리 계산, 이런 미리가 나오면 뭐냐면 답은 가지급금. 가지급금. 미리라는 말이 나오면 포인트. 근데 우리가 핵심 단어를 통해서 뽑아내는 겁니다. 지분이 와서 그런데 나중에 용어 배웁니다. 용어를 배우는데 배우고 나서 쓰는 거나 쓰면서 배우는 거나 똑같습니다. 어차피 빨리 들으면 나한테 더 익숙하잖아요. 맞죠? 내가 꼭 얘를 A라고 배워야 A를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누가 보니까 A라고 하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급금 막 던집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업한 지 이틀밖에 안 됐어요. 이제 2일차예요. 제가 첫 시간에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수학적보다는 언어 쪽이라고. 그래서 언어는 계속 듣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막 던지면 하고 넘어가야 돼요. 나중에 미리라는 단어가 나오면 가지급금입니다라는 수업합니다. 그래서 가지급금 뽑아내고 현금 뽑아내는 겁니다. 현금 뽑아내고. 아이고. 그래서 현금과 가지급금을 뽑아내고 이제 곰곰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얘입니다. 현금이 들어온 거야, 나온 거야, 들어온 거야. 나갔죠. 그래서
현금 쓰고 10만 원 쓰고 10만 쓰고 여기는 가지급금 쓰고 야 이거는 누구한테 돈 줬는지 적어야 될 거 아니야. 거래처를 적는 것이 정답이 됩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공부 더 하고 싶으면 자산의 감소, 자산의 증가가 일어나는 거래예요. 여기까지는 제가 지금 바라지 않아요. 자, 두 번째, 7월 14일 거래. 정기 적금. 뭐 이런 단어가 이제 이런 개정 과목이 있습니다. 좀 여러분들은 개정 과목 잘 몰라요, 지금. 보통 예금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오케이. 이제 배치. 보통 예금이 더 쉬워요. 보통 예금. 인 아웃. 아웃이네요. 지금 보통 예금에서 아웃됐네요. 그러면 오케이. 여기는 보통 예금. 여기는 배통 예금. 여기는 정기 적금. 근데 정기 보면 프로그램에 따라 또는 회사에 따라 다른데 통상 정기 예적금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예금 적금을 합한 계정 과목, 분리된 계정 과목도 있습니다. 정기 적금 계정 과목, 정기 예금 계정 과목 따로 있는 회사도 있고 회사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정기 예적금, 정기 적금을 써도 됩니다. 여기 답이에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렇게. 어렵죠? 지금 오늘 공부하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아야 하는 거는 인, 아웃, 빌리고, 갚고 딱 요거 남아야 돼요. 요거. 계정 과목 시간이 지나야 해결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야. 스트레스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스트레스 안 받았으면. 자, 하늘기업의 다음 가지 상품이라는 글자와 매출이라는 글자가 만나면 상품 매출이라고 합니다. 상품 매출. 뭐 나중에 좀 헷갈려 할까봐 미리 조금 이야기하면 상품이라는 글자랑 지금 현재 매출이라는 글자가 만나면 시간이 이제 우리 커리큘럼에서 시간이 남으면 틈틈이 제가 공개 이렇게 해석 좀 해드릴게요. 상품 매출이라고 이렇게 뽑아내고요. 뽑아내고 뒤에 이렇게 문제 보면 상품이라는 글자랑 매입이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상품이라는 글자랑 매입이라는 글자가 나와요. 그러면 얘가 답이 상품 매입이 아니라 상품에서 끝납니다. 요거 좀 헷갈려 하더라고. 이렇게 매입이라는 글자랑 만나면 그냥 상품 그대로 쓰고 매출이라는 글자까지 만나면 상품 매출입니다. 사실은 얘는 수익이고요. 얘는 자산이에요. 아예 그 계정 자체가 다릅니다. 계정 자체가. 그래서 일단은 뽑아냈어요. 상품 매출을 뽑아냈고요. 상품 매출은 수익이니까 개념상으로 오른쪽 가는 게 맞죠. 일단은 잘 모른다고 보고 그래서 현금 받고 어음 받았어요. 어음. 어음이라는 건 약속 언제 돈을 주겠다 약속한 거예요. 약속. 일단 쉬운 거부터 갈게요. 개념 과목 3개 땄죠. 얘가 얼마죠? 240. 얘가 240. 네, 100, 140. 얘가 쉽습니다. 얘가 쉽습니다. 얘 먼저 고민을 하자고요. 세 가지 계정 과목 떴고 고민 한번 해보자고. 그렇죠. 현금은 인입니다. 인. 인 여기 와야죠. 그래서 세 가지, 두 가지 넘어간 초과의 계정 과목은 숫자까지 적으면 조금 더 이해간다. 숫자를 100이라고 적는 거죠. 그러면 딱 봐도 240이 여기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기 들어야죠, 여기. 그래서 여기에 상품 매출 240. 여기는 어음이 들어온 거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물건을 팔고 받는 어음을 받을 어음이라고 합니다. 내일부터 배울 건데, 받을 어음에는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 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거가 붙죠. 나머지는 140. 프로그램 입력할 때 요거 입력하고, 뭐 예를 들어 요거 입력하면 얘가 숫자가 자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렇게 해도 되고, 240 적으면, 140이죠? 140 적으면 되죠. 그러면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는 동일한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어려워, 어려워, 맞죠? 그렇습니다. 그냥,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볼게요. 추석을 맞이해서 직원 선물용은 통상적으로 복리후생비입니다. 오케이. 복리후생비. 오케이, 대기. 거래처 선물용은 접대비입니다. 접대비. 거래처 나오면 접대비입니다. 접대비. 그 다음, 비자 카드로 결제했다. 무엇을 해라? 미지급금. 대전 과목 3개 띄웠네요. 오케이. 얘는 복리후생비, 비, 왼쪽이죠. 복리후생비, 금액은 50만 원. 그 다음 얘는 접대비, 20만 원. 그 다음 나머지는 미지급금. 거래처는 비자 카드, 거, 70만 원. 그러면 차대변 평균을 이루고 있고, 딱 배치가 된 거죠. 일반 전표 문제 8문제에 플러스 2문제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10문제예요, 10문제. 5번 대빵 어렵습니다. 5번. 5번 대빵 어렵고, 5번 조금 넘어갈게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해하려면 얘 계정 과목은 이해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6번. 자본적 지출은 자산 처리해라는 말입니다. 자산 처리. 자산 처리. 자산은 인아웃의 개념이에요. 일단 매장 건물의 모든 출입물을 자동화 시설로 교체하고 출입물 설치비, 출입물 설치비를 만약에 비용 처리하면 보통 이런 때는 수선비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자산 처리를 하게 되면 여기에 자산은 건물이죠, 건물. 건물이죠. 건물로 처리하고 요게 답이에요. 건물로 처리하고 태극 설비엔 2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아까 전에 뭐였죠? 2개월 후에 지급하는 걸 미지급금 거가 되는 거죠. 자, 요거 하고 내 질문 좀 처리해 드릴게요. 요거 하고. 그래서 정답은 차변의 왼쪽에 건물이 인돼요. 인이 되어서 600만 원 쓰고, 자, 오른쪽에는 미지급금, 그 다음 뭐 쓴다? 라고 쓰고 600만 원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렇게. 이게 정답이 되는 거죠. 지금 뭐 질문이 잠깐 있어서 한번 볼게요. 질문을 늦게 봤네. 죄송한데 내가 질문을 이해를 못 해가지고 끝나고 내가 질문 받을게요. 이거는 7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7번 어렵습니다. 7번 어려운데 다음 시간 배워요. 다음 시간에. 예, 제가 이렇게 문제를 보고 나면, 뭐 무작정 문제를 풀고, 이 거꾸로 학습법이라고 아시죠? 거꾸로 학습법. 거꾸로 학습법. 이거 괜찮아요. 무조건 좋은 건 아닌데, 어, 문제를 먼저 풀고 기본서를 보는 거죠. 거꾸로인데, 거꾸로 학습법이네. 거꾸로, 거꾸로 학습법. 먼저 문제를 풀고 기본서를 보는 거예요. 다음 시간 배웁니다. 어음이 만기 전에 은행으로부터 할인받았다는 게 뭐냐면 은행에 처분했다는 겁니다. 처분을 매각이라고 하죠. 그래서 할인과 매각이 같이 섞여 있는 글자를 보면 답은 매출 채권 처분 손실입니다. 좀 어렵죠? 처음 보는 개념 과목인데 또 들으면 또 이해가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죠. 손실.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죠. 약속어음을 받은 약속어음 얘는 뭐냐면 받을 어음 아까 위에서 한번 읽었던 거죠. 받을 어음 뒤에는 뭐가 붙어 있죠? 거가 붙어 있습니다. 네, 뽑아냈어요. 주사바늘로 팍 뽑아가지고 쭉 뽑아내고 있습니다. 받을 어음 뽑아냈고 매출채권 처분 손실 뽑아냈고 또 볼게요. 38,000원을 차감한 나머지가 보통 예금 세 가지 뽑아냈네요. 오케이. 음. 받을 어음 뽑아냈고 매출채권 처분 손실은 비용입니다. 손실, 보통예금. 그러면 보통예금이 인이에요, 아웃이에요?
in이죠. 그러면 보통 예금 적겠습니다. 세 가지, 즉 두 가지 초과, 세 가지 이상의 개념 과목이 들어오면 숫자까지 넣어주면 배치하기 쉬워요. 얼마가 들어왔냐? 38,000원 빠지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100만 원 빼기 38,000원. 자, 이렇게 빼면 보통 예금에 들어온 돈은 96만 2천 원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요. 그러면 야, 너 받으러 오면 여기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덩치가 큰 놈은 무조건 좌우로 배치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받으러 오이 나가게 되는. 음. 여기에 거 붙고 100만 원. 그럼 여기에 이제 나머지가 얘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외출 채권, 처분 손실. 이 금액이 38,000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개념상은 이제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보통 예금 들어오고, 받으러 나가고, 그 다음 이만큼 비용 발생되고, 하고 이제 문제를 그으면 훨씬 쉽죠. 훨씬 쉽죠. 특히 여러분들이 일단 개념 과목조차 모르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겁니다. 시간 남았어야지. 자, 시간 남았지만 여러분들 시험 접수했죠? 시험 접수 힘들었죠? 접수했으면 뭐 해야 돼요? 합격해야 돼요. 제가 이야기했나요? 제가 운전면허증 떨어졌다고, 운전면허증. 누가 그러더라고. 운전면허증 누가 공부하고 치냐고. 그냥 가서 치면 합격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거짓말이야. 세상에 쉬운 시험 하나도 없어요. 특히 이 회계는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계 3번을 하고 시험 치자. 알겠죠? 분계 3번 하고 시험 치자. 아, 이 문제 어렵습니다. 지금 일단 넘어갈게요. 이 문제는 좀 어려우니까 일단 넘어가고 아니, 답 보고 해석하면 됩니다. 요 문제. 요거 하고 이제 마무리 지을게요. 영업 부서의 사익 직원들 딱 보니까 이제 계속 만나게 되죠. 지금 또 복리후생비 또 나왔죠. 복리후생 뒤에 글자가 뭐죠? B, 복리후생 B. 그다음 현금을 줬다라는 말은 없는데 문제 좀 잘못됐네요. 현금 영수증 수취했다 하더라도 통장으로 이체했을 수도 있죠. 문제 조금 잘못됐는데 현금이라고 할게요. 좀 문제 오류입니다. 오류. 현금 영수증 수취했다면 현금 줬다라고 해석할게요. 그리고 현금이 인이에요, 아웃이에요? 아웃이죠. 아웃. 그래서 오른쪽에 현금이 아웃되고 나가고 왼쪽에는 복리후생비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18만 2천 원. 제가 보면 이렇게 쓰죠. 이 부분. 18만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 콤마를 여러분들 연습할 때 꼭 쓰세요. 왜 쓰냐면 프로그램 입력할 때 세 자리 단위로 입력해요. 그렇기 때문에 콤마를 꼭 쓰는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제가 출석 체크 좀 하겠습니다. 출석 체크. 시작은 34였는데 분명히 조퇴를 하셨나 보네. 맞죠? 제가 스크린샷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계세요. 혼자 떠드니까 목소리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낮에 강의는, 대면 강의는 마스크 쓰고 강의를 해서 목이 아프고 저녁에 하는 강의는 여러분들하고 하는 강의는 아무도 없어서 내 혼자 더 뭐죠? 흥분해가지고 목소리를 더 크게 들리는 것 같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우리 일단 이렇게 약속은 할게요. 제가 우리 뭐 학교에서 수업할 때는 좀 일찍 마치기도 하고 빨리 뭐 늦게 시작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냥 우리 수업 시간은 그냥 무조건 그냥 6시 시작해서 8시 50분에 딱 끝난다고. 시간 남으면 그동안 저랑 좀 떠들어야 돼요. 알겠죠? 야, 하여튼 줌 수업이 그
학교 다닐 때는 저도 녹화 방송 많이 했거든요. 2분 정도 남았으니까 화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책상 진짜 지저분해요. 지저분한데 음, 이렇게 되면 화면이 보이는가? 핸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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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이 보이는가? 안 보이죠? 볼 수가 없구나.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네. 음, 카메라 혹시 이게 블러 기능이 되어서 뭐 어떻게 해제하는지 좀 모르겠다. 다음에 제가 기회 되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블러 기능 때문에 안 보이네. 또 다른 뭐 질문 같은 거 있나요? 질문? 아까 질문이 뭐였냐면 복리후생비와 가지급금도 결국에는 아웃된 게 아닌가요? 복리후생 복리후생비는 지금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복리후생비는 비용이 왼쪽이라서 발생의 개념이에요. 발생이니까 자산의 개념으로 빗대어 보면 복리후생비는 들어오는 개념이에요. 이걸 해석하게 하기 되게 나름이 좀 그런데 내가 비용을 지불하고 무엇을 사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느낌은 들어오는 개념이에요. 복리후생비. 가지급금은 실제적으로 자산이에요. 이게 분류가 어떻게 분류가 되냐면 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자산. 그래서 내가 아까 미리 지급했다 할 때 현금이 나가고 가지급금이라는 그것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편합니다. 돈을 주면 내가 너에게 돈을 얼마라도 줬다고 적어주고 그 종이를 받는 거죠. 이게 가지급금, 이게 가지급금. 나중에 현금 회수하면 얘를 돌려줘야 돼요. 해석이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내일 봬요, 내일. 수고했어요. 우와.